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자,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다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요. 자, 얼마 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했던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이죠.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대법원은 재검표한 결과 투표 조작, 선거 부정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변론을 거친 다음에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자, 문제는 이 부정선거 의혹 제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던 측에서는 이 재검표 이후에 또 새로운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요지인즉 재검표를 했지만 이게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투표함에 들어있던 투표용지 전체가 아마 바꿔치기 당한 것 같다. 통째로 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표함에 들어있는 그 투표용지 자체가 가짜로 보인다라는 이런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몇몇 주장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기 위해서 제 옆에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1년 전 한창 부정선거 의혹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었을 때 저희가 몇 차례 모신 적이 있고 또 뭐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펜앤마이크 측에도 여러 차례 참석하셔서 이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된 각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주셨던 분인데요. 자, 정함철 서북청년단 구국결사 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1년 만이네요. 네, 잘 지내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한 몇 개월간 굉장히 신상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좀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얘기하고 싶으시다고요? 네네. 저도 뭐 SNS상에 사실 이제 다 공개가 돼 있지만은 작년 7월 10일 날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진행 중에 있는 이제 재판건에서 그 1심에서 제가 법정 구속이 되는 바람에 우리 외국 동지분들한테 이제 안부도 못 전하고 그럼 1년 만에 나왔습니다. 뭐 일단은 제명 이런 거는 이제 자세히 다 언급돼 있지만 아무튼 제가 모범수라고 해가지고 한 2개월? 한 70 정도 먼저 나왔거든요. 네. 이번 7월 9일이 되면 이제 형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완전한 자유를 이제 얻게 됩니다. 지금은 네. 아직 가석방된 상태예요. 아직 이제 3일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원주 교도소 이제 생활하면서도 좀 경험 좀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것도 하나의 나중에 좀 기록이 남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선택해서 들어갔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 아무튼 안에서도 제가 많이 좀 걱정이 됐었어요. 과연 부정선거 이게 좀 많이 잠잠해질 것인가. 뉴스라든지 그 신문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참 안타깝고 많이 답답했는데 그래도 좀 잠잠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재검표 결과 인해서 또다시 불거지니까. 그러네요. 또다시 논쟁이 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제가 작년에 아마 인터뷰했을 때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재검표 해봐야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저희가 지금 한 1년 정도 만에 다시 이제 모신 셈인데요. 이 정함철 대장님은 뭐 선거, 투개표 과정의 전문가라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여 년간 뭐 정당 추천인을 통해서 계속 선거 때마다 그 현장에 참석하셔가지고 개표 과정을 뭐 지켜보시고 촬영도 하시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투개표 과정의 아주 실무적인 부분,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어서 그 작년에 한참 이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도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 하나하나들을 다 모시고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지금 재검표 이후에 새로 제기되는 주장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제가 공병호 TV에서 들어가 봤더니 딱 정리해서 의혹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해서 지금 주장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재검표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재검표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충족돼야 될 필수 조건들이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어제 공병호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대로 읊어드릴게요. 자신의 방송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당시에 형성된 그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과 이 재검표를 위해서 이 법원에 제출된 투표함에 있던 그 투표용지의 교차대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이 증거물이 진짜 원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위해서는 4.15 총선 당일날 만들어진 원본 파일이 있을 것이다. 왜 그거를 대조를 안 했느냐. 그거를 대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용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재검표를 해봐야 이거는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이분이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4.15 총선 당시에 유권자들이 던진 모든 표는 스캔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것이 원본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 원본 이미지 파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전 투표 때 아니면 투표 당일날 투표를 다 했겠죠. 그러면 모든 투표지 예를 들어서 뭐 20만 장이다 라고 하면 그 20만 장의 투표지 전체가 이미지 파일로 생성이 되는 겁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투개표 절차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이루어지는지 알았더라면 한 번쯤 기초 사실관계만 짚었더라면 이런 무시한 그 문제 제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미지 파일은 그 스캔이 정확하게 표시가 안 해놨는데 개표 현장에 가시면요 투표함이 개함이 되고 개함부에서 개함이 됩니다. 그 개함된 그 투표 용지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가나다는 게 정리를 해서 바구니에 담으면 그 다음 단계 가는 게 이제 그 자동 분류기. 네네. 자동 분류기 가게 되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자동으로 아주 빨리 돌아갑니다. 그거는 사람 육안으로 과거에는 일일이 1번, 2번 이렇게 물려표 구분하는 것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기계의 성능을 빌려가지고 단순 분류 작업이에요.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1번을 보내고 2번을 보내려면 이거 사람 입력한 값이죠. 네. 보내려면은 스캔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생성하는 되는 게 이미지 스캔이에요. 투표 용지에 대한 이미지 생성되는 건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이미지 파일을 왜 생성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기초 사실관계예요. 이미지 파일을 왜 생성하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투표 용지가 된다는데 그건 X입니다. 모든 투표 용지가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 저희가 네. 화면으로 한번 먼저 그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해서 분류되는 장면을 한번 잠깐 보시고요. 자, 저런 식으로 투표 현장에서는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가 저 분류기를 통과해서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이렇게 착착 분류가 됩니다. 자, 저 과정에서 지금 공병호 대표는 이렇게 스캔을 통과하는 모든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이 생성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아니죠. 거죠. 이거는 네. 가짜다. 기초 사실관계를 이제 안 짚은 건데 그 왜 아닌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 관외 투표 용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편 봉투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개표장 그 개함부에서 우편 봉투가 쏟아지니까 우편 봉투를 절개해야지 그 투표 용지를 꺼낼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절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투표 용지가 일부 손상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을 해요. 현장에 가시면은. 네. 그럼 투표 용지가 2동강, 3동강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이게 집어넣습니까? 자동 분류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그냥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자동 분류기 그 다음 단계인 심사 집계부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거는 스캔이 안 되죠. 네네. 다행히.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실례죠. 지난번 총선 때인가요? 그때 비례투표 용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비례투표 용지 너무 길어가지고 자동 분류기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그 한 장만 인식하기 위해서 장비를 제작하기 너무나도 비용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비례투표 용지가 너무 길어서 이거는 100% 수작업으로만 다 분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이미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투표지가 손상된 것, 그 다음 아주 길었던 그 비례대표지만 이미지 파일이 생성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하기 위해서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하는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왜 생성하느냐면은 그 자동 분류기 아주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면서 카운팅을 하거든요. 이게 100매, 101매, 102매 가지고 카운팅이 가면서 넘어가는데 중간에 만약에 종이가 뭐 유권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자기 투표용지 현장에서 찾아보겠다고 막 구겨서 집어넣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투표용지 중간에 톡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자동 분류기가 돌아가다가 딱 걸리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 종이가 걸렸으니까 종이를 빼낼 거 아니에요. 빼내는데 이미 그 종이를 비롯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종이들이 카운팅이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빼면은 같이 빼가지고 다시 넣어야 될 텐데 카운팅을 바로 잡지 못하면 중복 카운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는 100매가 들어가는데 120매가 들어가는 것처럼 인식될 수가 있으니 이미지 파일을 돌려보는 거예요. 이 한 장 한 장. 봐가지고 이 처음 딱 걸리는 이 종이가 어떤 이미지하고 일치한지 비교한 다음에 확인이 되면은 그 이후에 있는 투표용지 빼면서 카운팅에서도 그 이미지 파일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래 다시 집어넣어야만 이제 새로운 파일이 이제 카운팅 되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만약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을 형성하는 거는 자동 분류기를 통과하는 투표 용지가 혹시나 중간에 오류로 걸렸을 경우에 중복 카운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고 원래는 투표 개표가 종료되고 상반기 다 승복을 하고 끝나게 되면은 이 파일은 삭제합니다. 상반기가 보존한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왜? 모든 투표 용지가 스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것 자체가 뭔가 오류가 있는 이런 뭐 카운팅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을 때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생성하고 그게 확인이 되고 정정이 되고 다시 수정이 된 이후에는 아예 그거를 없애버린다. 남겨둘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이 있으니까. 모든 투표 용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원본 이미지라는 건 없습니다. 원본이라는 건 투표용지 자체가 원본이에요. 투표용지 자체가 원본이기 때문에 이 투표용지는 법적으로도 원래 선거 끝나면은 한 달인가 우리가 보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선거 무효성신이 걸리게 되면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보존하는 거지만 보통 한 달이 지나게 되면 다 폐기시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게 원본이고 어떤 형태의 사본, 아까 여기서 사본 이미지라는 것 자체 용어 자체도 오히려 의미가 없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 파일이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좀 없는 말이죠. 문제가 있죠. 왜냐면 이미지 파일 자체가 사본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원본 실물이 있잖아. 실물이. 원본은 투표 용지가 원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개념을 알지 않습니까? 원본이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건 모든 건 다 사본이에요. 하나는 원본이고 다른 모든 건 사본이 돼버리는데 이게 원본 이미지가 돼버리면은 투표 용지가 사본 그 실물 종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이거 엉뚱한 용어를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선동하다 보니까 많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교란 당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어떤 이미지 파일 자체가 다 생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생성됐다 하더라도 체크가 되고 걸러지고 수정이 된 이후에는 삭제해버린다. 그리고 어떤 뭐 보관해둘 의무, 선관위의 어떤 의무도 없다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보관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선관위에다가 이 파일을 보존 명령을 이제 법원에 제출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보존했던 겁니다. 지금 공경호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재검표 이후에도 뭔가 부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선관위 측이 총선 당일날 생성된 원본을 삭제해버렸다라고 하더라. 이거 무슨 증거인멸 행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선관위 직원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 측에서 이제 고용한 변호사가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저도 좀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말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맞잖아요. 원본 이미지 파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왜 쓸데없이 원본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고 사본 이미지 파일을 이제 제출한 거거든요. 사본 이미지 파일을 제출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본 말고 원본 내놔라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 변호사가 이제 말을 실수했거나 아니면 이제 그 부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오독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 이게 왜곡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되는 거죠. 그러면 뭐 선관위 측에서 지금 재판부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도 결국은 지금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투표지를 다시 스캔을 해서 제출한 파일이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이제 기존의 파일은 있고, 이번에 아마 현장에서 다시 돌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다시 스캔되니까 파일이 저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아마 재검표 인을 봐서 알겠지만 거기 훼손된 투표용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안에 안 들어간다고요. 넣지 못한다고. 제가 어제 이제 어떤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 뭐라 하냐면 이제 투표용지가 안 들어가는 거는 일일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무가 없는 거죠. 의무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투개표 절차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만 알았더라면 이런 무시한 의혹 자체가 애초에 나올 리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뭐 원본을 삭제해버렸다라는 뭐 변호사든 그쪽 뭐 선관위 측 사람들의 이렇게 발언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증거 인멸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